안녕하세요. 산전산후 전문가 김재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산부들이 궁금해하는 복직근 이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복직근 이개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정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복직근 이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직근 이개는 왜 생기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또한 운동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직근 이개는 무엇일까요? 이 복직근 이개는 이 복부 한가운데 이렇게 흰색띠, 이 백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이 복직근 사이에 늘어나면서 이 양쪽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연구 논문들에서는 보통 복부 간격이 3cm 이상일 때 복직근 이개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기준이 아직 모호합니다. 어떤 연구는 2.5cm, 어떤 연구는 3cm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대체로 3cm 이상일 때 복직근 이개라고 정의하고 있고 5cm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직근 이개는 왜 발생할까요? 첫 번째, 체형과 체질, 아주 마른 산모 또는 비만인 산모에게 더 잘 발생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복직근 이개 위험은 3.3배에서 한 4.6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산모들. 초산모의 경우에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고 설령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의 아기를 출산한 경산부 같은 경우에는 복직근 이개가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는 이 배꼽 아래 잘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배꼽 주변에 복직근 이개가 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과 작업 환경에 따라 복직근 이개가 발생합니다. 일주일 동안 20회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아니면 중노동, 배달, 무거운 짐을 자주 두는 생활이 이 복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직근 이개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네 번째, 질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복직근 이개 위험이 약 2배 증가합니다. 임신성 당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즉, 단순한 출산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체질, 생활 습관, 건강 상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직근 이개의 측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직근 이개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손가락을 눌러 배꼽 부위를 눌러 그 폭을 재는 건데요. 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최근에는 가장 피해야 하는 검사법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약 70에서 80% 정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측정했을 때 일치할 확률은 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간 신뢰도에 해당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이 캘리퍼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등을 대고 눕고 무릎을 90도로 눕힙니다. 복직근을 수축시키면서 머리를 들어 올려 손을 무릎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때 캘리퍼로 그 간격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부 비수축 상태에서 배꼽이 4.5cm 지점을 측정하면 초음파 검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대상을 반복적 측정했을 때 높은 재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고 하지만 비용, 접근성 문제로 실무에서는 캘리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결론은 손가락 촉진은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고 이 캘리퍼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산 후 이 복직근 이개 6에서 한 8주부터 본격적으로 복근 운동이 가능합니다. 복직근 이개 회복이 가장 좋은 접근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여 혈액순환하고 전신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국소 운동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몸 전체 균형을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성해야 되는 주요 근육들, 겉면, 복직근, 그리고 외복사근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은 드로잉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복부를 가볍게 당기기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회전 동작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버드독 같은 동작을 통해 가볍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흐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초 이하의 등척성 운동을 통해 수축을 가볍게 시작하고 처음에는 호흡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근육 수축하고 지탱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것을 너무 길게 할 경우 너무 지치거나 또 과하게 긴장돼서 되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 신장선 수축을 통해 운동의 확장을 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동작까지 추가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운동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골반 기울임. 누운 자세에서 꼬리뼈를 살짝 말아 올리며 골반을 위아래로 작은 범위로 움직여줍니다. 허리를 꾹 누르듯이 하지 말고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10회에서 12회 총 2세트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하복부 운동. 세라밴드를 아랫배에 걸고 마시는 호흡에 배가 살짝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밴드를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때 빠른 당김은 아니고 천천히 코어의 수축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하복부의 안정화와 복직근 이개 부위의 조인감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6에서 8회 총 2세트씩 진행해 주세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양쪽 엄지가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으로 바깥쪽으로 보내지는 느낌으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상복부 호흡. 밴드를 상복부에 걸고 같은 방식으로 마시는 호흡에 살짝 갈비뼈가 옆으로 확장되고 내쉬는 호흡에 살짝 밴드를 당기며 조여줍니다. 이때도 빠른 당김은 아니고 천천히 코어와 수축을 느끼며 진행해주세요. 상복부 코어 활성화와 흉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6에서 8회 총 2세트 진행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당겨줍니다. 네 번째, 무릎 고정 등척성. 무릎을 세우고 같은 쪽 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누르며 10초 이내로 유지합니다. 복부의 깊은 근육의 등척성 수축 훈련과 코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10초씩 5회 실시해주고 좌우 교대로 합니다. 다섯 번째, 크로스 무릎 누르기. 가벼운 회전을 주는 동작으로 반대쪽 손과 무릎이 만나서 살짝 밀어내며 10초를 유지해줍니다. 복부 비대칭을 안정화시키고 사선근을 활성화합니다. 10초씩 5회 진행하고 좌우 교대로 진행해줍니다. 여섯 번째, 버드독.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며 유지해주세요. 이때 코어와 척추의 안정화, 허리 지지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복부의 힘이 풀리지 않도록 지그시 당겨주는 힘은 잘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동작 중 너무 불안정성이 생긴다면 앞에 폼롤러 같은 거를 지지해주며 똑같이 한쪽 손, 한쪽 다리를 쭉 멀리 보내면서 복부의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일곱 번째, 고관절 접고 펴기. 무릎을 꿇고 옆에 폼롤러를 잡아주세요. 이때 고관절이 잘 접히고 고관절이 잘 펴지는 것에 집중하며 고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허리의 부담을 줄여 코어의 연결성을 확보해주세요. 8에서 10회 2세트 진행합니다. 여덟 번째, 고관절 회전. 고관절 접고 펴기와 같은 자세에서 고관절을 안팎으로 회전시켜주세요. 고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골반 정렬을 안정화시킵니다. 6에서 8회 2세트 좌우로 진행해주세요. 이 동작은 운동에 주의점이 있으니 반드시 이 위에 있는 주의점을 숙지해주세요. 이번엔 다리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 말았다가 엉덩이 뒤로 쭉 뻗어내고 마시고 후 한 번 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천천히 뒤로 빼 제자리